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파이썬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파워 BI라고 하는 빅데이터 시각화 플랫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원래 강의를 설계할 때는 첫날 공부했던 내용이 가장 마지막 날 공부하려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강의 일정을 좀 변경해서 여러분들이 플랫폼 기반의 시각화 툴을 먼저 한번 살펴보셨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파이썬 기반의 빅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앞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내가 보고자 하는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저하고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파워 BI를 하시면서 사용했던 그 데이터들 를 의미합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빅데이터는 매우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즉 개인화를 기반으로 10억 건 이상의 공공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2010년도 IBM에서 최초로 빅데이터다라는 용어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주요한 어떤 산업적 트렌드에서도 하나의 키워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데이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빅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륨, 벨로시티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부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제일 먼저 말했던 볼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크기인 거죠. 데이터의 크기가 얼마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요즘에 하드디스크 용량을 얘기해 보면 뭐 1테라다, 뭐 2테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럼 이런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의 용량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게 따져보면 가장 손쉽게 우리가 금전으로 따져본다면 1테라바이트가 6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1기가바이트는 1만 원 이다라는 가격 대비로 우리가 환산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2기가바이트와 테라바이트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메모리별 이렇게 금액별로 따져보기는 했지만 우리가 벨로시티라고 하는 처리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분석의 가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하나의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분산 병렬 처리 기술이 빅데이터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둡이라고 하는 분산 병렬 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빅데이터들이 모여지고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분석해보는 데이터 사이언스 파트가 또 하나의 큰 도메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하는 우리가 이번 특강에서 배워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각화 도구들입니다. 시각화 도구들을 이용해서 분석된 결과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가독성을 높여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앞에 세 가지의 부위에 맞춰서 본다면 일단 전수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대한 데이터의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범죄
대한 내용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DNA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살펴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범죄 프로파일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에서는 이런 DNA 정보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또는 인구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구 통계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전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전수 데이터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보고 싶은 부분만 뽑아서 시각화하는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분석, 득데이터 사이언스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수 데이터는 누적의 데이터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즉 일정한 기간, 시간을 기반으로 쌓여있는 데이터인 거죠. 한 번에 긁어와서 한 번에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거대한 양의 데이터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데이터들이 쌓였다, 발생이 됐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이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대용량 수집이다라고 하는 것. 이 대용량 데이터 수집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공 데이터 사이트에서 무료로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하지만, 이렇게 무료로 받아서 사용하는 데이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그러면 데이터가 쌓여야 우리가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죠. 페이스북이 지금은 조금 더 데이터 컨텐츠들이 많아져서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만들었던 작년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은 하루에 250TB 이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하루에 250TB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드디스크가 보통 1TB 사용하실 텐데,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공간이 250개, 하루에 250개의 250TB 이상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여기에는 25억 개의 컨텐츠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 보여지는 이 그림은 바로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되는 데이터 센터 내부의 모습인 거고요. 구글은 서울에도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우리 충청권 지방으로 데이터 센터가 또 증설이 된다라는 소문도 있지요.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접하게 된 이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를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것이 바로 이 데이터 마이닝일 것입니다. 데이터 마이닝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어떤 내가 원하는 궁금해했던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출하는데, 이때 과학적인 방법 또는 프로세스, 알고리즘 등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를 추출해내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용될 알고리즘이 바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궁금해하는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이야기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있는 데이터이냐,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냐라는 것이죠. 사실상 빅데이터를 말하기에는, 빅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눈을 떠서 숨을 쉬고 움직이고 그 다음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 데이터는 국내에서, 정부에서 빅데이터를
빅데이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우리가 사용할 건 공공 데이터 포털, 행안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즉 국내 각 부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 로우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API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한번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목적을 원하는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그런가 하면 이러한 데이터들은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누군가 한번 가공된 로우 데이터를 가공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데이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회사 데이터, 특정한 회사가 수집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비공개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공개 데이터들을 또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의 데이터를 수집해보고 현황을 파악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웹 데이터들을 크롤링해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작업 흐름은 화면에 보여지듯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 수집된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과정을 도출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해야 하는 일인데, 이때 원하는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보고서 형태로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파워 BI에서 결과가 그래프 형태로,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데이터 분석의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데이터 분석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앞에서 살펴봤던 파워 BI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었죠. 이런 플랫폼 말고도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가장 크게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만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기존의 의료 형태의 의료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SES라든가 또는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한 SPSS라고 하는 통계 분석 툴, 이런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자모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가장 크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툴이라고 하면 R과 파이썬을 이야기하는 건 이 두 가지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이번에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분석 툴의 R과 파이썬을 좀 살펴보시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R을 주로 기반으로 R을 포인트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해보는 방법을 살펴봤었고요. 이번에는 파이썬을 좀 한번 기반으로 살펴볼 텐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R이라고 하는 건 통계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석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계학적으로 살펴보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R은 방대한 양의 패키지와 즉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다라고 한다면 이 파이썬의 경우에는 문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R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R을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데,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때 파이썬은 R보다 더 직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파이썬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랭귀지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고 사실 아래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거의 대부분 파이썬에서도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아주 직관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R에 대한 특징은 우리가 인터프린터 언어인 반면에 뭐 또 대소문자도 구분하고 다양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파이썬의 특징은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인터프린터 언어다, 범용 프린터 언어다,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터프린터 언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파이썬도 하나의 인터프린터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줄씩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 언어라고 하는 건 전체를 다 기계어로 바꾸고 그 중에 오류가 있으면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을 가서 멈추는데 인터프린터 언어다라는 건 프로그램을 한 줄 단위로 번역해서 실행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R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램은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버전별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실 내용은 주로 이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이어서 파이썬 환경을 먼저 만들고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